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다시 의자에 앉아 TV를 보지는 않나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도 다리가 자주 붓고 발이 차갑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혈압약은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기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9시간을 넘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 자체가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수능력이 높고 작은 변화에도 다시 살아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특별한 지병도 없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늘 무겁고 오후만 되면 발목이 붓는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그분의 하루 대부분이 의자 위에서 보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관을 아주 단순하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물이 계속 흐를 때는 탄력이 유지되지만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안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걷는데요. 네, 그건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3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30분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상쇄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심장처럼 움직이고 있을까요? 혈관은 말을 하지 않지만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느려진 피는 산소를 덜 전달하고 노폐물은 더 오래 머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냉증, 부종,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혈관 노화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계속 움직여야 하나요? 나이 들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노력으로 혈관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조금 뒤에는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앉는 자세, 그리고 하루에 몇 번만 바꿔도 피의 속도가 달라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흔한 실수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앉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혈관이 움직임에 이렇게 민감한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생각보다 감정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 건강을 음식이나 약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소금을 조심하고 약을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흐름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의 피는 가만히 흐르지 않습니다. 심장이 밀어 올리고 다리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아래로 쏠린 피를 다시 위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과정이 거의 멈춥니다. 의자에 앉은 순간 다리 근육은 이를 쉬기 시작합니다. 피는 천천히 고이고 혈관벽은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나쁜 기억을 쌓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혈관은 하루 중 가장 긴 상태를 기준으로 적응합니다. 즉, 하루에 잠깐 걷는 시간보다 오래 유지되는 앉아있는 자세를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사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운동량이 충분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점점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는 느낌,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오늘 너무 오래 멈춰 있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그 시간을 전부 같은 상태로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단, 강한 자극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혈관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라는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조금 뒤에는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앉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자세가 특히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몇 해 전 70세를 막 넘긴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겉보기에는 또래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종아리가 자주 당기고 밤이 되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니고 심장 기능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점심 이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끝나면 소파에 앉아 신문 보고 점심 먹고는 TV 보면서 2~3시간은 꼼짝 안 하죠.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운동 시간만 건강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혈관은 하루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된 상태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분의 다리는 매일 아침 잠깐 활발해졌다가 곧바로 긴 정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혈관은 오늘도 대부분 멈춰 있었구나 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묵직함과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혈관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오래 논의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핵심이라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과 별개로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발바닥은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종아리는 단단한가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나요? 이 감각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혈관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 환자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운동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TV를 보는 동안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30초만 움직여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2주 뒤 다시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먼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덜 욱신거립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흐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혈관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특히 어떤 자세가 가장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의 앉은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잠시 느껴보세요.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고,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다리는 바닥에 붙어 있거나 살짝 꼬여 있지는 않나요? 이 평범한 자세가 혈관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피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다리 근육은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혈액순환은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접히면서 큰 혈관이 눌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는 발과 다리 쪽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진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벽과의 마찰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막히는 것보다 느려지는 것에 더 먼저 손상됩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 오랜 시간 느린 흐름이 혈관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특히 위험한 자세가 있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아 허리를 구부린 채 목을 앞으로 빼고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입니다. 이때 복부와 허벅지 혈관이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혈관에게는 숨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자세보다 시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같은 시간이라도 자세에 따라 혈관 부담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부정한 앉은 자세가 다리 혈류 감소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그건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혈관이 갑자기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앉아있을 때 몸의 무게를 어디에 싣고 계신가요? 의자에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지탱하고 있나요? 이 차이가 혈관의 숨통을 좌우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아주 작은 조정으로도 달라집니다. 허리를 완전히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쪽으로 살짝 옮기고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혈관 압박은 줄어듭니다. 이 작은 변화가 피의 속도를 조금씩 되돌려 놓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
낮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이 혈관을 지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분명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걷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에는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 끝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심박수를 올리고 근육을 자극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 30분 동안 혈관은 활발히 열리고 피는 빠르게 흐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운동을 마친 뒤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긴 앉은 시간이 시작되지 않나요? 2시간, 3시간, 어쩌면 그 이상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보내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반전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은 가장 강했던 자극보다 가장 오래 지속된 상태를 기준으로 적응합니다. 즉, 짧은 운동보다 긴 정체 시간이 혈관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도 다리는 여전히 차고 붓습니다. 검사는 큰 문제 없다고 나오지만 몸은 계속 불편합니다. 혈관은 이미 멈춰 있는 하루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료진 사이에 시각 차이가 드러납니다. 운동 생리학 쪽에서는 운동 강도와 총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노화와 혈관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비운동 시간의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고령층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운동 30분,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혈관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활발히 돋고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쉬고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운동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운동 사이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은 지속적인 흐름을 좋아하마다 합니다. 강한 흐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주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버텨주지만 이제는 작은 멈춤도 길게 남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운동 후에는 가볍다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뻣뻣해지는 감각. 이건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운동 시간을 늘리라는 말보다 이런 질문을 더 자주 던집니다.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이 몸이 움직이고 있나요? 의외로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혈관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앉은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왜 혈류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래 앉아 있음.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앉아 있느냐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 혈관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자세부터 떠올려 보세요. 의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말아넣고 허리는 둥글게 굽은 채 다리는 바닥에 힘없이 늘어뜨린 자세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혈관에게는 가장 힘든 상태 중 하나입니다. 이 자세에서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큰 혈관이 눌립니다. 특히 고관절 주변은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이 접히고 압박되면 피는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제2의 심장은 잠든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몇 분쯤은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한쪽으로 꺾이며 피의 흐름이 비대칭적으로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부종과 저림이 한쪽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논의됩니다. 다리 꼬기는 정말 위험한가? 일부는 큰 문제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관과 노화를 다루는 쪽에서는 시간이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특히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50대 이후에는 작은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는 바닥을 단단히 딛고 있나요? 아니면 의자 아래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나요? 이 차이가 혈관이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를 가릅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를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 쪽으로 조금만 옮기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여보세요. 종아리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만으로도 혈관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별한 약이나 운동 없이도 지금 앉아있는 자세 하나로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혈관은 강한 운동보다 이런 작은 신호를 더 좋아합니다.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자세 변화에 더해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자주 움직여야 혈관이 가장 잘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타이밍과 리듬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을 회복시키는데 꼭 긴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가장 잘 반응하는 것은 짧고 자주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렇게 조금 움직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혈관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혈관은 얼마나 세게보다 얼마나 자주 흐르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짧은 자극이 반복될 때 회복 신호가 더 잘 전달됩니다. 1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한번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10분마다 30초씩 몸을 움직이는 편이 혈관에는 훨씬 친절합니다. 피는 갑자기 몰아서 흐르는 것보다 중간중간 깨워주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혈류 속도는 2분에서 3분만 움직여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거나 가볍게 다리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혈관 안의 정체는 빠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자주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30분마다 움직이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1시간마다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멈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 손상 위험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TV를 보거나 식탁에 앉아 있거나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몸은 얼마나 오래 같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나요? 그 시간 사이에 혈관이 숨을 돌릴 틈은 있었나요? 이쯤에서 작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고 종아리에 미세한 긴장이 들어오는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이 아주 작은 신호도 혈관에게는 다시 흐를 시간이라는
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걸로 달라질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 사소함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종이 줄고 저림이 덜해지고 밤에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앉아있는 시간을 깨워주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히면 혈관은 다시 흐름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움직임을 두고 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자주 움직여야 하나요? 이 질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는 30분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의사는 1시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앉아있는 총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이 달라도 오래 멈춰 있는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에 좋지 않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즉, 완벽한 정답을 찾기보다 멈춤을 줄이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계속 움직여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봐야뭐 하트 있으면 안 된다 위온다만도 넌 가원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긴 쉼을 힘들어할 뿐입니다. 혈관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조금씩 오가는 길은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막혀 있다가 한 번에 몰리면 도로는 금세 상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흐름이 반복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서서 가만히 있는 것도 혈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서 있는 자세 역시 다리 근육 펌프를 충분히 쓰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일어나 있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일어나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쪽과 반드시 근육 수축이 있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점점 후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근육 움직임이라도 그 수축과 이완이 혈관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운동화를 신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 옆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 다리를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의 몸을 완전히 멈춘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시간은 연속으로 얼마나 길게 이어지나요? 혈관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30분인지 50분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멈춰있네 라는 상태를 계속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 안에서도 의자 옆에서도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혈관 습관 하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바로 써먹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화를 신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집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혈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잘 안 돼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조건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발꿈치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발바닥 앞부분은 바닥에 두고 발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아리가 수축했다가 풀리는 감각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로 종아리 근육 펌프가 다시 작동합니다. 피는 아래에서 위로 밀려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도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할 때 더 꾸준히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면 귀찮아지고 자리를 옮기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생활 속에 잘 스며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미세 운동의 효과를 두고 한때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짧은 반복 수축이 혈류 유지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발꿈치를 몇 번 들어 올렸다 내리면 종아리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 그 감각이 바로 혈관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답을 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은 앉았다 일어나기 3회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주방에서 물을 마신 뒤, 자리에 다시 앉기 전에 천천히 3번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그 횟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이냐보다 하루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이렇게 자주 깨워질수록 정체를 잊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혈관을 몇 번이나 깨워주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 그리고 오히려 피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기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따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을 위해서라도 모든 움직임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신호는 앉았다 일어날 때의 어지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혈압 조절이나 혈류 적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갑작스럽게 움직이기보다 잠깐 멈춰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한쪽 다리만 유독 붓거나 아픈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반복적으로 붓고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혈류 정체가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반복 동작보다 전문적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강한 스트레칭이나 갑작스러운 힘주기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완전히 잠그고 서 있거나 숨을 참은 채 힘을 주는 동작은 혈류를 순간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뉩니다. 가벼운 불편함은 참고 움직여야 한다는 쪽과 불편함 자체가 경고일 수 있다는 쪽입니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들은 점점 후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통증과 어지럼은 무시하고 넘길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움직인 뒤 몸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혈관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은 끝난 뒤 숨이 편안해지고 다리가 오히려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몸 상태는 다릅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비교적 낮고 저녁에는 하루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이라도 아침에는 더 천천히, 저녁에는 횟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혈관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감각으로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오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7일 혈관 회복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계획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일만 해보는 혈관 회복 실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의 반응을 느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째 날은 관찰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만 느껴보세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순간, 엉덩이가 불편해지는 순간을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이날은 몸의 언어를 듣는 연습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주 작은 행동을 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발꿈치 들기를 10번만 해보세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멈춰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날에는 앉았다, 일어나기 3회를 하루에 몇 번 흩어 넣어봅니다.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화장실 뒤, 물 마신 뒤, 자리에 다시 앉기 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상 동작과 연결하면 습관은 훨씬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넷째 날쯤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덜 붓고 저녁의 묵직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혈관이 다시 흐름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앉는 자세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엉덩이를 의자 끝 쪽으로,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이 자세만 유지해도 혈관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세를 의식하는 시간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언제 몸이 가장 편했는지, 언제 다시 무거워졌는지.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과정은 당신만의 혈관 리듬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이제는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한 가지만 남기세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계속할 수 있다면 혈관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은 단기간에 망가지지 않듯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앉아있는 시간, 자세, 짧은 움직임,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늦게까지 반응합니다. 다만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는 느낌, 저녁이 되면 묵직해지는 하체, 양말 자국이 쉽게 남는 발목. 그 신호들은 이제 조금만 도와달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약을 하나 더 먹지 않아도, 운동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그저 앉아있는 시간을 깨우는 법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혈관은 강함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번 큰 결심보다 하루에 여러 번의 작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몇 초,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자세를 바로잡는 짧은 의식, 이 모든 것이 혈관에게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 남아있나요? 나는 꾸준히 못할 것 같아. 괜찮습니다. 완벽함은 목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은 시험이 아니라 동행에 가깝습니다. 하루 놓치면 다시 다음 날 이어가면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리가 덜 무겁고 밤에 잠자리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데이 1이라고 불러보세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혈관을 깨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데이 2로, 그 다음을 데이 3로 이어가 보세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표시입니다. 그 한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의 작은 변화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